네,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1부에서는 웰스웰의 최종현 프로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죠.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중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? 네, 지난주에도 역시나 이제 새해가 되면서 그 작년부터 예고가 됐던 정책들이 계속 현행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어떤 세법이나 그 기준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. 먼저 지난주에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를 좀 보자면 역시나 그 재작년부터죠. 재작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정책, 규제 책에 대한 어떤 안들이 계속 나왔고요. 정책이 발표가 되고 시행되는 날짜들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정책들의 흐름 후에 현재는 공시지가 상승, 공시가격이 상승된다는 현안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무슨 얘기냐? 이미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어떤 그 기준 척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즉 보유세나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내시는 그런 어떤 세액 자체의 기준이 커지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이 높아진다, 과중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또 상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또 규제로 받아들이고 뭔가 부정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. 자, 먼저 세금 폭탄 논란에도 공시가격을 올리라는 사람들. 자,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.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의 신청, 즉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건 중에 공시권과 관련된 2천여 건 중에 약 25%는 500여 건 정도는 공시가격을 오히려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에게 어떤 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걸 텐데요. 자, 이 기준에 대한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담금이 적어지는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당장의 어떤 그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한 그런 어떤 세력들, 즉 재개발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들의 입주민들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런 정책,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정책이라는 것은 앞면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뒷면에 어떠한 또 이 정책 때문에 부정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또 이익을 취하는 어떤 집단이 있을 수 있다.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반증하는 어떤 그 하나의 사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재건축,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. 특히나 서울 요지의 그런 어떤 좋은 입지들은 점점 더 이런 이슈들이 많아질 텐데 당장 이런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라고 해서 또 성공한 사례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55%의 공시지가에서 약 60%로 상승을 하는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결과를 또 도출을 해낸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어떤 그런 입주민들, 특히나 그 보유하고 계신 그 주민들께서는 역시나 이러한 이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점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역시나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책, 이 부정적인 정책에서 결국 75%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부정적인 그런 어떤 민원 제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약 25%의 세력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서 그 초과이익 환수, 즉 이제 부담금 자체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또 약간 꼼수를 할 수도 있겠죠. 이런 꼼수를 또 활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결국 정책이라는 그 세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앞쪽에서 뭔가 세수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많이 풀어주게 되는 이러한 또 그 어떤 그 영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이제 긴축을 하자.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잘 정리하거나 더 늘리지 말자라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이러한 또 좋은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위치와 입지와 그리고 이런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있는 남들이 잘 모르는 이런 혜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에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한
더 좋은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누구나 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고 좋다라고 할 때는 막상 내가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틈이 또 좁아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정책의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계속 회전이 되는 느낌이 들 때는 이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당분간 뭐 못해도 2, 3년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표면적으로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예정이고 또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입니다.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남들보다 발빠르게 조금 더 좋은 위치에 그리고 또 좋은 조건의 어떤 투자, 나중에 이익을 또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하기 위해서 좀 다방면으로 이 어떤 그 이슈들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